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업윤리 글자 그대로 이제 직업윤리인데 직업윤리인데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사회생활을 지켜야 될 윤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뭐 길가에 버리면 안 된다든지, 뭐 공원 같은 데서 뭐 또 막 개인 게 아닌데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도 다 윤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뭐 고성방가를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윤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사회라는 것이 이제 여러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이제 윤리예요, 윤리. 직업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윤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 동료가 지금 자리에 없는데 전화가 막 울려요. 그럼 그 전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 전화 아닌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바쁠 때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도 또 윤리. 또 회사의 규칙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는 거. 또 가능하면 업무 시간에 일을 하는 거.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행동,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인터넷 쇼핑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윤리예요, 윤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공동체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게 윤리죠. 그래서 윤리를 지키는 게 또 직장인의 기본 능력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직장윤리라는 것, 직업윤리라는 것은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하는 거는 개인윤리죠. 근데 직장윤리는, 직업윤리는 직업 활동에서, 직업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그죠? 직업 활동에서 공동체적인 이런 어떤 룰을 지키는 규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직업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인윤리와 직업윤리, 이런 게 어떻게 틀릴지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직업윤리하고 개인윤리하고 비교를 해볼 때요, 어느 게 더 특별하겠습니까? 개인윤리보다는 직업윤리가 좀 더 스페시피한, 직업이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부여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윤리에 비해서 직업윤리는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성. 요건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일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직업윤리는 개인윤리를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아주 동떨어지게 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윤리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탕. 개인윤리가 바탕이 되고 직장윤리가 성립하는 거죠. 대신에 직장윤리는 일반적인 룰보다는 조금 더 직장에서 요구하는 룰이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인윤리는 좀 일반적이죠, 일반적이다. 반면에 직업윤리는 직업이라는 구체적 상황의 실천윤리죠. 요거는 직업이라는 상황,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실천,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실천 규범이다. 이거는 일반적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뭐 시험에서 또 다음 중 직업윤리와 개인윤리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윤리는 일반적이다, 일반적 규범이다. 직업윤리는 직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천적 규범이다. 그 다음에 직업윤리는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약간 특수성을 가진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직업윤리와 개인윤리의 구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직업윤리는요, 크게 두 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직업윤리는 첫 번째는 근로윤리. 우리가 개인이 직장에 소속돼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해요. 이걸 근로윤리. 자, 두 번째는 공동체윤리. 직장은 공동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잡으십시오.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면 양치를 다 해요, 양치. 되게 직장에서 요즘 양치를 하는데 바쁘다고 옆에 동료가 일을 하는데 막 책상에서 양치를 해요. 치크치크 치약 냄새 나잖아요. 그런 거는 예절이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공동체 윤리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공동체 윤리. 그럼 이제 근로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소속되면 근로자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런 걸 말해요. 아주 기본을 말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근면, 그 다음에 정직, 그다음에 성실, 이런 거를 근로윤리라. 근로자로서 지켜야 될 당위적인 거. 자, 그러면 그냥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도리를 말해요. 근면은 뭡니까? 부지런한 걸 말해요. 부지런한 거. 부지런한. 그다음에 좀 수동적이 아니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를 근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면. 예를 들어서 좀 보면 회사에서 미팅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죠? 뭐 영업 미팅, 뭐 개선 미팅, 뭐 주간 보고 뭐 많이 밀리잖아요. 그 미팅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거는 근면한 자세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그죠?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약간 흥미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윤리 중에서 근면에 해당되는 거고요. 정직은 뭐 글자로 하는, 자, 정직. 고객과 일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정직하게 상급자한테 보고해야죠. 그죠? 이런 게 정직이죠. 숨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부정과 오류를 숨기는 거는 정직이 아니죠. 물론 나한테 불이익이 있더라도요,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정직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숨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직이랑 뭐 오류, 부정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거다. 정직이죠. 그죠? 그다음 성실은 일관성을 말해요. 일관성 또는 정성을 말해요. 정성. 자, 고객이 AS를 요청했어요. 제품이 막 우리가 공급한 제품이 작동을 잘 안 돼가지고. 그럼 정말 고객한테 AS를 가가지고 내가 쓰는 물건처럼 정성을 다해 고쳐주는, 아시겠죠? 마지못해 가지고 자기 시간 때우고 고쳐. 그런 게 이제 성실이죠. 아직 성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면하고 성실이 좀 구분하기 애매한데 정직이야 뭐 명확히 구분될 거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요거는 좀 꾸준한 노력. 뭐 친절한 행동. 이런 부분을 고객에 방문해가지고 고객의 제품을 납품하고 세팅을 하든 AS를 가든지 간에 정말 내 것처럼요, 성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실,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빠짐없이 해요. 꾸준히. 이런 것도 이제 성실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뭐, 그 다음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막 마지못해가지고 그냥, 속 끌려가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근면에 들어가는. 정직은 부정을 고발하고 부패를 체크하고 숨기지 않고 진실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요, 정말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덕 윤리죠. 이걸 갖다가 근로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윤리. 자, 이제 공동체 윤리는 그래서 이제 이 근로윤리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상황을 부여해 놓고 다음 중 어느 그 근로윤리에 해당되나, 성실인지 근면이 정직인지 찾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대리는 뭐 이렇게 행동했다. 뭐 이거는 근면 이렇게 이제 줄을 쳐가지고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직장 윤리 중에서, 직업 윤리 중에서 이 근로 윤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직에서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잘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윤리는 쉽게 말하면 네 가지로 구성돼요. 공동체 윤리는 봉사, 서비스. 봉사, 서비스. 누구한테? 동료한테, 상사한테, 부하한테. 그죠?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준법. 회사의 규정을 지키는 거, 법률을 지키는 거, 준법. 그 다음에, 에티켓, 예절. 자, 봅시다. 봉사, 서비스는,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행동, 나를 위해서 행동, 남을 위한 행동. 책임은 뭡니까? 결과를요, 남의 탓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신의 탓을 돌, 자신의 탓. 그 다음에, 준법은 약속이행. 그 다음에, 사내 규정 준수.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 예절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 그죠? 예절. 그죠? 그래서 예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봉사는 뭡니까? 이제 영업사원이 고객 서비스 잘하는 거. 고객 서비스 잘하는 거. 아니면 뭐, 동료가 일이 너무 많을 때 동료를 도와주는 거. 동료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 봉사에 들어,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책임은 뭐냐? 책임 전가를 안 하는 거. 이제 거꾸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규정 준수, 뭐, 약속 지키기. 왜냐하면 일이 많다 보면요, 약속이 어긋나요. 이거 내일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바쁘다고 안 했어요. 그 약속이 어긋나는 거죠. 밤을 새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또, 규정 준수. 일을 하다 보면요,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규정에 보면, 뭐, 다른 부서에서 메일이 오면 빨리빨리 피드백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피드백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다 규정 준수죠. 네. 자, 예절은 뭡니까? 여기는 이제, 인사하는 예절. 뭐, 반갑게 인사하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사하는 예절. 그 다음, 명함. 그 비즈니스 카드 또는 이제 그 네임 카드 있죠. 그죠? 명함을 교환할 때도 예의가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먼저 주고, 누가 먼저 받고, 받을 때는 항상 이제, 명함을 이제 상대방 명함을 막 왼손, 오른손 받는 이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화 예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에티켓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또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좀 하나, 둘씩 특히, 이런 걸 봅시다. 예절에 관해서 간단한, 이게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전화 예절 한번 볼게요. 전화를 걸 때, 이거는 아마 우리 그 교재에 해설 부분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절을 미리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사항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럼 이제, 문제에 있는, 해설 부분을 좀 숙지해가지고 좀 읽어놓으면 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많이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전화 걸 때는 전화를 걸기 전에 미리,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뭐 정보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메모할 것인지 이런 것들 미리 이제 빠뜨려 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빠짐없이 할 수가 있어요. 전화하다 보면 또 옆으로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걸기 전에 미리 전화 거는 목적을 체크하고 내가 얻을 사항들을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전화를 건 이슈를 숙지하고요.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앞에 하고 좀 중복됩니다만은 뭐 체크를 해 놓으면 빠짐없이 전화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면 전화는요, 막 퇴근할 시간에 전화를 기면요, 뭐 서로 놓치게 돼요. 뭐, 머리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퇴근하는 거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 시간에 그 다음에 막 출근해가지고 세팅하는데 전화 걸어도 그는 예의가 아니고요. 또 퇴근할 시간 다 돼서 전화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업무 시간 중에 충분히 전화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지금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요.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서 꼭 전화를 부탁한다. 아니면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이제 메모를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가능하면, 뭐 비서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부하를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예의입니다. 전화를 직접 건다. 또, 전화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죠. 물론 뭐 이게 또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뭐 하루나 이틀 안에 전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48시간 안에 전화를 이렇게 되는데 요거보다 훨씬 빨리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도 전화벨이 막 다른 일을 하고 전화 오면 막 3번, 4번, 5, 6번 까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최소한 3번, 4번 울리기 전에 받는 거죠. 그럼 전화 울리면 그냥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는 무슨 회사에 뭐 누구 과장입니다. 무슨 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먼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전화를 막 급하게 받지 않고 천천히 예의를 갖춰서 받는 것도 중요한 전화받기 예절입니다. 또 가능하면 항상 전화를 받을 때는요, 옆에 메모지와 펜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뭐 상대방이 저 메모 부탁합니다 했는데 막 메모지 찾느라고 막
헤매고 막 들수닥거리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항상 펜과 메모지를 두고 전화를 받는 게 효과적이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멘트, 말로 통화를 마치고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죠. 이런 사항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 받기 예절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휴대전화,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 쓸 때 유의사항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SNS, 그죠? 이렇게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업무 시간 중에는. 가능하면, 잠깐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때 SNS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업무 시간 중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SNS에 집중해 있으면요. 업무 몰입도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업무 안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휴식 중에 잠깐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고 위험도 있고, 그죠?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알림,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올 때 알림 소리를 해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에 지장이 받고 업무 몰입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무음으로 해놓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온라인 속에 기본 예절이 있거든요. SNS 예절, 온라인 예절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놓는 게 훌륭한 직장 예절을 지키는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요, 직업윤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직업윤리는 크게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로 구성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